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10도 아래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는데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11월과 12월이 교차하는 이번 주에는 아침 기온이 내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11월 마지막 날인 오늘 계절이 빠르게 겨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춥겠는데요. 경북 동해안의 아침 기온은 0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0도 아래에 머물면서 찬바람에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나흘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 자체는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0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오전까지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10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오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아침과 낮 최고 기온 모두 예년 이맘때 기온을 밑돌면서 찰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주말과 휴일 경북 동해안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포항에서 3명, 경주에서 6명의 코로나 신규 환자가 발생했는데 특히 경주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경주 지역 신규 확진자는 모두 6명으로 지난 27일 발생한 영남대 음대생 관련 N차 감염 사례입니다. 경주에 사는 영남대 음대생은 지난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가족 2명과 지인 3명 등 5명은 29일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인 3명 가운데 2명은 친구이고 1명은 음대생에게 레슨을 받는 여자 중학생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5번 확진자는 여중생으로서 지난 21일 102번 확진자와 함께 국악 레슨을 받으면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확진된 중학생과 같은 반 학생 25명과 교사 12명, 가족 3명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주시는 확진자들의 상세 동선을 파악 중인데 젊은 층은 활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확진 판정 이전에 경주에서 추가 전파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포항에서도 확진자 3명이 추가됐습니다. 포항 113번, 114번 확진자는 서울 동대문구 295번 확진자의 동생과 엄마로 특히 113번 확진자는 포항 A여고 재학생입니다. 수능이 며칠 남지 않은 민감한 시기여서 포항시는 A여고 전교생과 교직원, 같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B여중, C고교 학생 등 모두 752명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고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 전교생 그리고 교직원을 649명을 검사했고 음성입니다. 그리고 동선 내에 있는 통학버스를 같이 이용한 사람들을 103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모두 음성으로 판명을 났습니다. 포항 115번 확진자는 포항시청 공무원의 배우자입니다. 포항시는 배우자가 확진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포항시의회 청사를 소독 후 임시 폐쇄하고 공무원 3분의 1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은 일상 속 감염 사례가 줄을 이루고 있다며 불필요한 외출,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영덕군도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어제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덕의 22번과 23번 신규 확진자는 영덕의 16번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해제 전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오늘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친구를 때린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베트남 국적의 선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5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A씨와 함께 폭력을 행사한 베트남인 2명에게는 공동상해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6월 8일 친구가 피해자 B씨로부터 맞았다는 사실을 듣고 B씨를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가 다닐 수 있는 울릉공항이 오는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착공됐습니다.
울릉도와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겨울철이면 높은 파도와 여객선 결항으로 불편을 겪었던 울릉도에 하늘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40년 만에 울릉공항 건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6,6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5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1.2km 활주로와 여객선 터미널이 들어서고 50인 이하 소형 항공기가 취항하게 됩니다. 시공 및 운영 단계에서 공항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마 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서울에서 7시간 넘게 걸리던 이동 시간이 1시간 내로 줄어 관광 활성화는 물론 주민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 한 35만 정도 들어오던 우리 관광객들이 울릉도에 이제 80만 이상 들어올 거니까 앞으로 울릉도가 국제적인 그리고 국내에서도 허브 관광으로서 울릉공항은 지난 2013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5년 기본 계획이 고시됐고 2017년 기본 설계에 이어 지난해 말 대림 산업 컨소시엄의 실시 설계를 거쳐 지난 7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울릉도는 공항 건설 착공을 계기로 오는 2025년까지 예정대로 개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릉도 발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항공청과 합심해서 2025년도에는 울릉도 하늘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소형 항공기가 취항하는 울릉공항, 울릉 관광의 획기적인 변화와 함께 응급 환자 이송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장과 지역의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동해안대교 건설을 촉구하며 배를 타고 포항 앞바다를 횡단했습니다. 이들은 배를 타고 포항시 북구 한여동의 연안 방파제에서 출발해 다양한 피켓 퍼포먼스를 하며 남구 임곡항까지 약 1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은 그동안 국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국토에서 유일하게 해상교가 없는 곳은 경북뿐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선 동해안대교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전달해왔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사고가 크게 증가해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경찰은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스쿨존이나 인도에서의 사고 등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던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53조 안전모 미적용입니다. 범칙금 2만 원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10일부터는 이런 단속조차 불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전동 킥보드를 오토바이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했고 안전모 착용도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돼 규제의 범위가 대폭 완화됩니다. 앞으로 2주 후면 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 그러니까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형사처벌 대신 범칙금 3만 원만 물게 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단속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자동차 도로 가장자리 통행만 가능했던 것도 자전거 도로까지 확대됩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대책 없이 규제만 풀리면서 경찰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돼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성희롱과 여성 비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달서구의회 김인호 의원에 대해 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출석 정지 30일을 결정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봐주기식 징계라며 본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높여 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달서구 의회 김인호 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30일 결정이 나왔습니다. 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8명은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징계권을 정했습니다. 윤리위에서는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도 논의됐지만 과반수 찬성을 받지 못했습니다. 윤리위 위원 중 유일한 여성인 조복희 의원은 윤리위 안에 가해자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제명도 논의를 했고요. 의견이 갈렸어요?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사실. 출석 정지 30일 징계권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논의됩니다. 재적 의원 중 과반수가 참석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김인호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30일은 봐주기식 징계라고 비판했습니다. 윤리위 구성부터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국가기관은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만들 때 위원들의 특정 성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지만 달서구 의회의 이번 윤리위는 전원 남성이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지식구 감싸기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발방지 대책 이런 건 전혀 지금 이야기가 없고요. 윤리특위가 제대로 구성되었나라는 데 먼저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윤리특위가 이런 기본적인 법과 제도를 확인하고 그리고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는 본회의에서 출석 정지 대신 김인호 의원 제명을 결정하라고 달서구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과메기 재료인 꽁치 물량이 충분치 않아서 제철 맞은 과메기 맛보기가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원양어선의 꽁치가 대거 풀리면서 가격도 점차 안정을 찾고 과메기 덕장들도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전합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꽁치의 배를 갈라 널어놓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꽁치 수급이 없어 텅 비어있던 덕장이 과메기로 가득합니다. 잘 말린 과메기 껍질을 벗기는 일손들도 분주해졌습니다. 맨 처음엔 어획량이 감소되면서 수급이 좀 많이 불안정했습니다. 지금은 운반선도 입항이 됐고 정상적인 꽁치가 지금 수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상적인 과메기철을 맞이해서 꽁치를 실은 원양어선의 입항이 늦어지면서 올해 과메기 생산 일정도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늦춰진 겁니다. 다행히 북태평양 러시아 해역에서 잡은 꽁치를 실은 운반선이 입항했고 다음 달 본선들도 귀환하면 과메기 가격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주춤했던 과메기 생산과 판매를 활성화시키고자 다양한 행사를 계획 중입니다. 과메기 생산 시즌이 한 달 정도 늦춰짐으로 인해서 그의 어떤 출하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2월 초에 그 대형 미디어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 시즌에는 좀 후반기에도 과메기가 좀 제대로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격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겨울철 과메기 생산량은 2,096톤, 매출은 394억 원으로 포항시는 예년만큼의 수준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원료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과메기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일부 단체와 법무법인에서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 신청을 대행해준다며 포항 시민들을 상대로 영업에 나서고 있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진 피해 지원금 신청은 반드시 재산 소유자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교도소 수감이나 해외 유학 등 본인이 직접 올 수 없는 상황에서만 위임장을 받은 가족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등은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대가로 정부 결정 지원 금액의 약 10%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하고 있어 간단한 신청서 작성을 맡겼다 큰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검찰이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시청 철인 3중 경기팀 감독 김모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주장 장모 씨에게는 징역 5년, 선배 선수 김모 씨에게는 징역 8월을 구형했습니다.
운동 처방사 안모 씨에 대한 구형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1894년 동학 농민혁명의 마중물 역할을 한 1871년 영해 동학혁명을 역사적으로 정립하고 재조명하기 위한 기념사업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28일 동학혁명정신 선양사업단과 함께 영덕군 영해면 무형문화재 전수관에서 창립총회와 문화제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앞으로 영해 동학혁명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등 재조명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1월) 마지막 날인 오늘 계절이 빠르게 겨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춥겠는데요. 경북 동해안의 아침 기온은 영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0도 아래에 머물면서 찬바람에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나흘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 자체는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0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오전까지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10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오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아침과 낮 최고 기온 모두 예년 이맘때 기온을 밑돌면서 찰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